상태가 씻으면은 거의 이제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여기도 이제 관악구에 있는 휴먼시아라는 아파트고요. 네. 수익 내는 거는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물건이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로도 서울 아파트를 경매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꿈틀입니다. 제가 항상 이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 바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현금 흐름, 하나는 자산. 두 가지 바퀴가 잘 굴러가야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흐름 관련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자산이라는 거 관점에서 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산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도 많이 활약하고 계시는 네. 부비게이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자꿈틀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비게이터, 부동산 내비게이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한 지는 이제 9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액 경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지금 이제 인스타 유튜브에서 네. 31살 건물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분 30 초반의 건물주라면은 당연히 전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좀 지식 네.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93년생이거든요. 네. 뭐 이제 투자한 지 이제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경매로 네. 도대체 얼마를 버셨길래 네. 건물까지 사신 거예요? 뭐 얼마를 벌었다라고 뭐 이렇게 계산을 막 다 해본 건 아니고요. 아파트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1억 원대 아파트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2,500만 원인가 가지고 네. 했을 때 한 1,500 정도 남았어요. 한 2달, 3달 만에.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고, 네.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를 엄청 많이 했었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보유하고 나중에 매도하고, 그거를 이제 조금 몇 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2,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은 건물로 바뀐 거네요,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쌓이는 자산이랑 이런 걸 합치니까 건물까지 매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경매를 하려면 힘든 길을 올라와요. 뭐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경매 물건지로 가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상당히 언덕백에 있어가지고 네. 계단을 막 오르고 있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드가 있어야 가능을 네. 할까요? 소액이라고 하면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2,500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뭐 그러면은 2,500만 원으로 두세 달 만에 1,5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쵸. 세금 다 떼고. 그리고 사실 지금 또 더 좋은 거는 그때 제가 낼 때는 세금이 40%대였거든요. 지금은 매매 사업자라고 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면은 6에서 24% 정도 세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지금은 구조가 괜찮죠. 절세가 가능한 제도도 만들어진 상태고 예. 저도 얼마 전에 매매 사업자로 하나를 사고 팔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예.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괜찮고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딘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관악구에 있는 휴먼시아라는 아파트고요. 단지가 되게 세 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단지예요. 여기도 2단지인데 세대수가 엄청 큽니다. 실제로 대단지 장점은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사고 팔고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을 빠르게 회수해서 돈을 회전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이 저희가 1층인데 1층인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은 점은 필로티 구조라 해가지고 바로 1층부터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차장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1층이에요? 그쵸, 맞죠. 네. 원래는 여기에 1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여기에 2층 자리에 1층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한 달에 몇 건씩 거래가 되니까 싸게만 받는다고 하면은 네. 수익 내는 거는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금액대가 비싸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지금 12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시세가 5억대 초반부터 가격이 시작합니다. 실제 시세보다 10% 정도만 싸게 사도 5, 6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런 물건은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대출이 거의 90%까지 나올 거예요. 네, 웬만하면은 소득이 조금 적거나 하더라도 물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서 대출을 실제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5억 정도에 받는다고 하면은 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로도 서울 네. 아파트를 경매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정도 시드는 사실 아직은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죠. 많을 텐데 네. 그것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가요? 훨씬 많죠. 저희 제자분들 중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거래 잘 되는 아파트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저는 잘 선정을 해가지고 90% 대출 받으면 예를 들어 1억 원대라고 하면은 1,000만 원, 2억 원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업이 뭐 저는 프리랜서인데요. 매출이 많이 안 잡혀요. 저는 주부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90%까지는 시세보다 싸게만 받으면 저희는 거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90% 대출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대출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물건지로 이동을 해서 네. 한번 보시죠. 입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물건을 좀 보러 와야 되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리려고 보러 온 것이고 제가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물건 안 오고도 시세 조사 잘 해서 낙찰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그래도 이제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오는 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만 기준을 잘 잡으면은 안 오고 전화로 저는 매도하고 집 내부도 안 보고 판 경우도 많고 실제로 지방이다 보니까 제가 가는 게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런 거는 다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 통해서 레버리지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부자꿈틀 대표님 최근에 이제 매도한 사례도 보고 했는데 네. 다 자동화 시켜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쵸. 제가 경매를 할 때만 해도 법원에 직접 갔어야 돼요. 저도 회사 다닐 때여서 연차를 내고 빼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또 떨어지면 기분이 또 안 좋거든요. 그런 일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리 입찰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실제 법무사분들 또는 법무사 밑에 일하는 사무장분들이 직접 대리 입찰까지 해주기 때문에 연차 낼 필요도 없고 노트북 한 대, 휴대폰으로도 다 되거든요. 그걸로 경매 물건 찾아서 수익 내고 하는 거 충분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님들 통해서 동영상이랑 사진 찍어달라 하고 내부 보고 소장님한테 물건 내놓고 전화로 다 가능한 거죠. 실제로 내가 가는 날은 대출 실행할 때 정도 말고는 뭐 한 번, 두 번 말고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전화로, 문자로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대구에 가지고 있었던 매물들도 낙찰 받고 한 6개월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봤으니까 그냥 이게 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그거를 경험을 해봤다. 그것까지 한번 전달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파악하냐면 우편함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보시면 깨끗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갔을 때 배송 같은 것들이 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유추하면은 안에 점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그거 외에도 관리사무실 확인해서 실제 그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또 유추가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지를 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경매라는 거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명도라는 걸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명도를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쉬운 물건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거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진 않지만 이사비라는 걸 좀 지원을 해드리면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이사를 나가시게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명도의 번거로움도 아낄 수 있으니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살고 있다고 명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실 저는 명도를 제자분들 거 포함해서 200건 넘게 했는데 강제 집행한 경우가 없어요. 저도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이사비랑 이사 기간 협상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대구에 팔았던 거 그냥 문자로 다 명도했거든요. 전화 한 번이랑 문자로 다 명도했고 이사비 한 100만 원 드리고 명도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바로 여기 올라가. 줄이나 아무것도 없죠. 우편물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 돌아가고 있고. 지금 봤을 때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내부를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네. 소장님들 통해서 예전에 중개를 했거나 잘 알거나 그렇게 되면 내부 상태를 또 이제 여쭤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또 보면은 샤시 상태 보면서 실제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서울 안에서 6억대에 34평 산다는 거는 쉽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아까 이거 예. 시세 보고 너무 예, 싸가지고 깜짝 예.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커뮤니티 보면 놀이터나 이런 데 나중에 낮에 오시면은 어린 친구들 되게 많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젊은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렇습니다. 꼭 여기가 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언덕이고 이래서 네. 처음에는 될라나 했는데 네. 근데 상가들도 되게 다 형성돼 있고 맞아요. 다 빽빽하게 차 있고 네. 여기만의 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단지 장점이 그거거든요. 위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외곽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여기를 나가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또 지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되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도 단기로 차익 내고 하는 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투자처가 또 될 수도 있고 실거주하실 분이라면 최고고요. 시드가 어느 정도 모이셔서 네. 내가 실거주할 집을 네. 사고 싶은데 네.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네. 수 있으면 내가 거주도 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 장점은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수천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 첫 번째 장점인데 거기에다 일반 매매 대출은 70%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90%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를 할 거냐 일반 매매 할 거냐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일반 매매를 할 이유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경매라는 너무 좋은 스킬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매매와 경매에서 일반 매매는 뭔가 좀 안전해 보이고 경매는 위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아니에요. 오히려 경매가 안전해요. 왜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으로 다 절차나 이런 안정성이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가 안전하고 일반 매매가 오히려 사기 위험이 있어서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기를 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매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명도 여부나 네. 그다음에 집 상태 보시면서 입찰가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는 그 내부를 아는 소장님 찾을 때까지 전화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리 여부만 알아도 사실 몇 천만 원 더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현관문 상태나 도어락, 그 다음에 샤시 상태만 봐도 수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가능하긴 한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소장님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편이죠. 여기는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해요? 세금 다 떼고 바로 뭐 매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4,500 이상은 남지 않을까. 4,000에서 4,500 이상은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최근에 낙찰을 받은 사례가 있으세요?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으로 하거든요. 아까 이제 투자금 많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내 파신 분들이 이번 달에만 5명 정도 돼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 연봉을 거의 한 건에 벌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건 파신 분들은 또 바로 두 번째 입찰 준비하고 계시고요. 낙찰 받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매도한 사례만 얘기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네. 실제로 여기 근처에 낙찰받은 게 있다면 혹시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쵸. 우리 수강생 분이 받은 물건인데요. 바로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아. 그거 한번 제가 한번 같이 가시죠. 좋습니다. 예. 가시죠. 예. 오, 상당하죠. 이 상태로도 매매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집으로도 여러분 4천만 원, 5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 수 있어요. 씻으면은 거의 이제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쵸? 예.